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죠. 그 린 창업 첫 번째 강의입니다. 두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왜 린 스타트업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린 스타트업의 아주 린 스타트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실행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창업이 쉽지 않은데 스타트업의 90% 이상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 거의 10개 중에 90% 되겠네요, 그죠? 10개 중에 9개는 망하니까.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Y 컴비네이터는 2004년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최초의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제 불리우는 기관인데, 여기에 선발된 스타트업이 현재까지 500여 개 정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알려진 것만, 성공한 것만 많이 알려졌는데 Y 컴비네이터를 거쳐간 스타트업도 93%가 결국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전략 컨설턴트이자 스타트업 투자자인 피터 코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헝그리 스타트업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10개 기업 중 오직 한 곳만이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업체 중에 10개를 투자하면, 사실 벤처 캐피탈이 투자받을 확률도,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받을 확률도 굉장히 낮아. 10개 중에 1개 정도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받은 10개 기업 중에서 또 오직 한 곳만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또 망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두 곳 정도가 간신히 본전치기 정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벤처 캐피탈이 1년에 1,000명의 창업자를 인터뷰하는데, 이 중 단 2곳만 투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양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KPCB라고 하는 클라이너 퍼킨스 코필드 바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 벤처 캐피탈 설립자인 중에 한 사람인 존 도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업 계획서 투자를 받으려고 몰려드는 한 해 창업자의 수가, 사업 계획서가 2,900개에 달하는데, 2,900개,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 연간 한 4개 정도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투자하는 이제 기업들도 거의 10개 중에 7, 8개는 망해 나가고 있다는 게 이 스타트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언론지상에서 보는, 그죠?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성공 사례야. 실패 사례는 거의 언론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만 이제 심취하다 보면, 저 스타트업들 또는 창업이 굉장히 쉬워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이 언론에서 다루는 성공 사례에 심취하는 경우에 좀 착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스타트업은 거의 93% 이상이 망한다. 심지어 93%의 확률을 뚫고 7%에 속한 스타트업들이 결국 투자를 받는 건데, 그 7%에 속한 스타트업들도 7, 8개는 망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성공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죠. 깔때기처럼. 스타트업이 망하는 2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처비 브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이제 인텔리전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처비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딜에 대한, 벤처 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유료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딜 중에서 망한 업체를 선별해가지고 왜 망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20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거에도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성공에도 이유가 있듯이. 그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빈도수가 높은 5가지를 뽑아서 보니까 요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 5가지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고객에 대한 무지, 그죠? 네. 두 번째는 시장 니즈에 대한 파악을 실패하는 경우에, 뭐 no market needs. 그 다음에 허술한 팀, not the right team. 응? 올바르지 못한 팀이 이제 올바른 팀으로 착각되는 경우죠. 허술하고 빈틈 많은 마케팅, 푸어 마케팅, 그 다음에 운전 자금의 부족, 그죠? 이 5가지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5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가장 높은 1위, 탑, 넘버 1이 고객에 대한 무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시장과 고객을 잘 이해하고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객한테 어필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게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것이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창업 기업의 망하는 이유의 가장 넘버원이 고객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많은 창업자들이 사실은 고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군이 굉장히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파편화되거나 잊혀버려지고 제품 개발에 굉장히 몰두되면서 이상한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덕트와 내가 만든 프로덕트와 그 프로덕트이 포지셔닝하는 마켓의 종합성, 그걸 이제 프로덕트 앤 마켓 핏이라고 하는데 닌 스타트업의 핵심이 그거예요.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 내가 만들 제품과 이 제품이 필요로 하는 시장의 적합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 휘발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망한다는 거죠. 고객에 대한 무지는 결국 시장 니즈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 5가지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다 연결돼 있어. 상관 정도가 굉장히 높은 원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고객에 대한 무지, 그것이 결국은 시장 니즈 파악에 대한 실패로 이어지고 굉장히 우리는 최적 팀이라고 생각했지만 잘 맞지가 않는 거야, 이것도. 허술한 팀이 결국 시장 니즈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허술한 팀들은 허술하고 빈틈 많은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운전자금, 쓸데없는 곳에 효율적으로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상한 데 비용을 쓰면서 결국 운전자금이 부족해지고 저희가 J커브의 뭐죠? 그 죽음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는. 그래서 1년 안에 이제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처비 브레인이 그래서 얘기한 이 20가지 이유 중에서 저 빈도가 가장 높은 저 5가지 이유가 스타트업들이 가장 초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고객 가치. 제품에 대한 어떤 피처나 제품에 대한 특징, 용도, 원리 이런 것들보다는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왜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가, 그 고객에 대한 가치를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고객 가치를 달성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팀들의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고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에 대한 무지가 발생하고, 고객을 모르면 뭐예요? 시장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이런 고객도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제품도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고객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사실은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실패를 낮추는 방법, 실패 확률을 낮추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사업 아이템, 검증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제기가 된 거죠.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닌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이제 시작한 이런 태동이 제가 이제 배경 설명한 거예요. 닌 스타트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왜 닌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그것이 바로 스타트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로 모여 있고 아이디어도 그럴듯해 보이는데 망해.
도대체 왜 망하지? 저렇게 좋은 애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왜 망하지? 그러니까 뭔가 망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결국 고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제품에 대한 그 자체보다는 고객과 시장의 문제다. 그러면 제품과 시장의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제품이 시장과 어느 정도로 적합한 정도인가를 창업자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닌하라는 표현은 뭐예요? 기름기를 쫙 뺀 거잖아, 그지? 뭔가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정된 자원, 그죠? 한정된 자원으로 가지고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결국 단기간에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조직이라고 본다면 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스타트업들한테 제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스타트업이 만들어야 될 프로덕트는 그 시장에서 구축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포 스타트업, 스타트업한테 프로덕트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플랜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스타트업의 본질인 제품에 관한 짧고 명확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만들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짧고 명확한 스토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 플랜은 주로 투자자, 그게 내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CEO나 경영진, 투자 검토를 해야 되는, 또는 외부의 벤처 캐피탈 같은 실제 투자 기관에게 투자 검토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포함하는 도큐먼트, 문서가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랜을 짜기 전에 창업자들은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뭐야? 내가 만들 제품을 검증해야 되는 거야. 제품을 근데 어떻게 검증하지? 주로 과거의 방식은 이 제품에 활용된 기술의 원천 특허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진입 장벽이 높아?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이 제품이 성공할 확률이 그러면 높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확산되고 주로 모바일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플랫폼을 지향하는 서비스들 또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술은 굉장히 범용화되고, 그죠? 범용적인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모듈라이제이션 또는 모듈화해서, 그죠? 어떤 특허로 방어될 수 있는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죠? 제조업에 활용되는 예를 들면 무선 통신 기술, 퀄컴이 갖고 있는 이런 또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은 표준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확보하기가 힘든, 내가 표준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이제 게임인 거죠. 그 시장은 오히려 대기업들 또는 제조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고, 거꾸로 우리가 만들 제품, 창업자들이 만들 제품과 서비스는 사실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검증하는 이슈, 그것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을 짜야 되는 그런 순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들이 만들 프로덕트과 제품과 그 프로덕트이 위치할 시장 또는 그 프로덕트이 필요로 하는 시장과의 정합성, 적합성, 뭐 정합성이라는 표현도 쓰고 적합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잘 맞아 떨어지느냐의 이슈다 이런 거죠. 결국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이 마켓과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 적합성 정도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린 스타트업의 핵심 개념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을 검증하자,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 제품을 검증한다는 얘기는 뭐야? 결국 내가 만들 제품과 그 제품이 위치할 시장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면 뭐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모든 것이 바로 비즈니스 플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원래 에릭 리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에릭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제안한 개념이긴 하지만,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전에 사실은 린 스타트업, 에릭 리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브 블랑크 교수에 의해서 원래 먼저 나왔던 개념이에요. 린이라고 하는 개념. 린 스타트업의 개념. 그래서 스타트업의 대부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티브 블랑크 교수의 연구로부터 린 스타트업의 기본 개념 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블랑크 교수가 쓴 두 권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된 책이 바로 이 스타트업 오너스 매뉴얼, 창업가 매뉴얼, 기업가 매뉴얼로 현재 역서가 나왔죠. 꼭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고 여기에서 정말 린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프로세스 개념들이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고객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결국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의 핵심은 뭐예요?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검증하는 거야. 고객을 개발하고 그 고객들을 검증하고 그 고객들을 우리 제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슈였다는 거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있고요. 그 500startup.com 여러분 아세요? 500startup.com이 Y 컴비네이터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엑셀러레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창업한 데이브 맥크루거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해적 지표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AARRR이라고 하는 R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5가지의 지표가 고객과 관련된 지표가 스타트업이 확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개념이 여기 다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정의를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업은 반복적이며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반복적이며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이다. 그러니까 반복적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린 스타트업의 핵심 개념인 실패를 하려면 빨리 하다. 그래서 실패도 빨리 반복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들여서 거기에서 뭐예요? 실패를 하지 않을 만한 이유들을 빨리 찾아서 제품에 적용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스티브 블랑크 교수의 이 창업가 매뉴얼의 핵심이 결국 고객 발굴과 검증을 빠른 속도로 반복적으로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후 고객 활성화 유지를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터레이션과 엑스큐션, 이터레이션은 이제 반복적이라는 뜻이죠. 반복적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엑스큐션, 실행을 하는 것이 스타트업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거야?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야? 발굴한 고객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야? 커스터머 베리데이션. 이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라. 그래서 고객 개발을 위한 단계에서는 이제 가설을 빨리 수립하는 거죠. 가설을 수립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고객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고객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야. 우리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고 그 고객들은 이래서 우리 제품을 쓸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설을 빨리 세우고 그 가설을 빨리 검증을 하는 거죠. 그죠?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또는 러닝 린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이제 러닝 린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객 개발과 고객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검증해서 커스터머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컴퍼니를 빌딩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를 먼저 만들고 법인을 먼저 만들고 뭔가 체계를 만들고 제품을 그래서 내놓고 시장을 해서 창출하고 이런 전형적인 어떤 과거의 패러다임 또는 대기업이 하는 패러다임을 스타트업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 거꾸로 우리가 만들 제품이 무엇이고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누구고 그들이 왜 필요한지를 빨리 검증해서 이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제품이 맞아? 그것을 먼저 검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컴퍼니를 빌딩하라는 얘기야. 늦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가 매뉴얼에서 고객에 대한 발굴과 검증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창업가만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 에릭 리스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티브 블랑크 교수의 연구 이론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서적을 발행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스타트업의 핵심이 이겁니다. 스타트업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된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불확실성의 상황인 거예요. 새로운 제품,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조직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필요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야. 거꾸로 창업자는 제품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것이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제품이 있던 없던 나한테는 살아가는데 24시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야. 거꾸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어거지로 우리 제품 좋으니까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맞잖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제품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창업팀 또는 창업가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야. 왜? 애정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그 제품을 바라보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뭔데? 이게 목미? 나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쓰고 있는데 이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야. 창업가가 만드는 제품 자체가 애시당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 포지셔닝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지.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사실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확신 없이 제품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고객 관점에서 제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주로 제품을 바라보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저 제품을 내가 왜 써야 돼? 나 지금 비슷한 거 쓰고 있는 거 많은데? 뭔가 애매한 거야, 쓰기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품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야? 그런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조직이 애시당초 스타트업이란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뭐야? 애시당초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이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핵심이 뭡니까?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린이야, 린. 기름기를 쫙 뺀 삼겹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죠?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린의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 아이템을 만들 때, 사업 아이템을 이제 실제로 제품화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유념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 팀의 자원과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객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누구보다 더 빨리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빨리 학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학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이제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가 바로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사업 아이템이야. 여러분, 사업 아이템이죠. 사업 아이템은 그냥 아이디어 그 자체야. 아이디어 itself. 그것이 아직 제품화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 아이디어를 이제 빌드하는 거죠. 개발해. 자, 이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나와. 근데 이 프로덕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그 아이디어를 빨리 빌드해라.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키피처 또는 우리가 세워놓은 고객 가설. 이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필요로 할 건데 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요 정도면 될 거야.
그것들을 빨리 캐치업해서 초기 프로덕트를 만든 다음에 매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이 필요로 할 것 같은 고객들한테 실제 빨리 갖다 줘서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야. 측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피드백을 그냥 피드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품에 빨리 반영해라. 제품에 빨리 반영해서 빨리 다시 리빌드하고 다시 두 번째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다시 매저하고 다시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다시 제품에 반영하고. 이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 반복적으로 빨리 일어나야 돼. 린 스타트업에서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강의에서는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실제로 스타트업들한테 보기에는 개념적으로는 되게 유의미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측정을 하고 측정된 어떤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바로 그 방법론이자 서적이 러닝 린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 같은 거야. 스티브 블랑크 교수가 이제 The Owners 그 스타트업 매뉴얼, 창업가 매뉴얼을 해서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 가설을 세우고 그 고객을 가설만으로 끝나지 말고 고객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가이드를 주는 서적을 발표한 이후에 에릭 리스가 그것을 좀 더 린하게, 좀 더 빨리 반복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용을 사용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빨리 이 시장, 프로덕트와 마켓의 핏, 제품과 시장의 적합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론을 설파하고 그것을 그러면 실제로 스타트업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에 대한 실질적인 하우투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러닝린. 그래서 창업가 매뉴얼, 그다음에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 그다음에 애쉬 모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러닝 린, 이 3부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미국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3종 세트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린 스타트업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빌드하고 매저하고 런하라, 학습해라.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해라. 이 세 가지를 빨리 돌리라는 거. 빨리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매저 단계, 만드는 단계, 측정하는 단계, 학습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키워드들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뒷장에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2011년도에 책이 나오고 나서 12년도에 와이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 매거진이 있죠. 미국에. 이 와이어드의 토마스 고에즈라고 하는 이 에디터와 그다음에 에릭 리스의 대담에서 몇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자, 린 스타트업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자, 뭐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스타트업들 창업가 또는 창업팀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도중에 휘발돼 버리는 게 문제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목격한 많은 이제 투자자,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초기에 투자했던 또 스타트업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제품의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이제 만드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고객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하는데 이제 제품을 직접으로 이제 만드는 단계와 런칭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없이 개발자대로 디자인대로 또 사장은 또 영업 뛰느라 바쁘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대체 이게 우리 제품이 도대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맞아? 틀려?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리고 제품을 빨리 런칭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방 안 새 너? 쪼는 모드로 가고 그래 나는 빨리 가서 영업 뛰어야지 그래. 갑자기 이런 모드로 가면서 도대체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이번 달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1,000만 원 어떻게 벌지?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본질이 어느 순간 퇴색해 버리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창업가는 자, 팀 멤버 모두가 그럴 수 없을지언정 창업가 한 사람은 뭐야?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기업가 정신. 그게 이제 창업가, 그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중에 핵심은 결국 뭐예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오로지 나의 온 열정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좋죠. 24시간 일을 하고 뭔가 내가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뛰어야 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야. 근데 창업가 정신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팀 멤버들이 거기에 정말 최적화된 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이제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에 너무 천착하지 마라.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결국 그 아이디어는 피벗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린 스타트업에서. 피벗 될 수 있다. 측정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아이디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내가 만들었던 아이디어에 너무 천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고객이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이 학습의 핵심이다. 무엇을 제거하느냐가 중요하다. 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제거. 린 스타트업의 결국 목표는 뭐예요? 뭘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창업팀들의 실수는 뭐야? 자꾸 이것도 보니까 고객이 필요할 것 같아. 처음에 되게 심플했는데 제품이 런칭하는 과정에서는 덕지 뭔가 많아져. 100개 중에 99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스타트업들도 처음에는 스토리보드가 아주 그럴듯해 보였어. 근데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이제 착각해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만들고 앉았어. 창업가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에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습이라는 거죠. 고객이 뭘 원하는 거를 알려면 빨리 학습해야 되거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품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고객이 이것을 먼저 필요할 것이야. 고객의 문제점, 고객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찾기. 그 방법 찾기에 몰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찾기에 필요 없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기능들은 빨리 제거하는 게 린 스타트업의 핵심이에요. 근데 막 아까운 거야, 창업가들. 이거 빼면 이거 분명히 좋아할 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빼지 말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빨리 빼라는 거야. 빨리. 그래서 학습의 핵심은 무엇을 제거할 것인지를 찾고 빨리 제거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생산이 어렵지 않은 시대다. 그래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린 스타트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힘들었다는 거죠.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없었죠. 왜? 제품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 그죠?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벤처기업 또는 소규모 3-4명이 모여서 제품을 생산해서 뭔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이제 3D 프린팅이라던가 여러가지 IoT의 환경으로 가면서 뭔가 생산이 어렵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린 스타트업의 방법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에도 적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패도 결국 생산적인 실패를 하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실패.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사실 단어예요, 그죠? 생산적인 실패. 생산적인 실패가 뭐야, 결국? 실패를 하더라도, 왜?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학습이 다시 견인차가 돼서 성공 확률을, 다음에 스타트업을 만들 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한국과는. 미국은 이 문화, 생산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실패한 스타트업의 창업가가 어떻게 실패했는지의 과정을 면밀하게 봐. 투자의 과정에서. 이 친구는 뭔가 학습에서 얻은 핵심이 있네, 코어가 있네. 그 코어를 피보팅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 또 나한테 왔구나. 이것들을 인정해줘. 그래서 엔젤 라운드 투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국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되지 않은 문화죠. 그죠? 실패하면 뭐야? 결과만 봐. 근데 결과론적으로 생산적인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투자도 관심이 없겠죠. 미국도 결국 다 그냥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는 맞는데 그냥 실패에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생산적인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학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MVP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MVP. Minimum
바이어블 프로덕이라고 하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 이것을 한국말로 뭐냐면 최소 기능 제품, 최소 존속 제품이라는 그래서 용어가 나온 거야. 여기서 닌 스타트업의 이 책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MVP, 최소 존속 제품 또는 최소 기능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측정해라는 거야.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매저해라. 매저먼트하고 매저먼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다시 빨리 필요 없는 걸 제거하고 필요 있는 것만, 고객이 원하는 것만 다시 넣어서 두 번째 제품을, 최소 존속 제품을 두 번째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의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전환됐을 때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승부수를 띄워라. 그게 바로 닌 스타트업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은 few 피처,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핵심적인 기능 몇 가지만 갖고 있는 제품. 그래서 many 피처와 few 피처냐, 바이어블이냐, not 바이어블이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 또는 서비스가 이렇게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스타트업이 집중해야 될 제품은 뭐죠? 요 최소 존속 제품을 통해서 빨리 학습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닌 스타트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VP, 최소 기능 제품 또는 최소 존속 제품의 기본 원칙은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까는 겁니다. 왜? 대기업이면 또는 중견기업 이상이면 MVP로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자원과 비용을 투입해서 시장을 끊임없이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미 깔아놓은 좌판이 많아. 그 좌판에 한두 숟가락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 숟가락 뭐 별 신통치 않네? 그럼 또 그냥 계속 숟가락 올려봐. 왜?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MVP의 개념은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존속 제품을 통해 타겟 고객의 프로블럼이 해결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정도를 빠르게 파악해서 학습하고 다시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바퀴의 축을 만들고 본체를 만들고 자동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 줄 모른다는 거야. 아이디어는 바뀐다. 그래서 아까 에릭 리스가 뭐라 그랬죠? 와이어드의 그 고메즈 부편집전가의 대담에서 아이디어에 너무 천착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우리가 요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고객한테 MVP를 만들어서 측정해 보니까 이걸 원해. 또 측정해보면 이걸 원해. 결국은 그 고객이 원하는 건 이거였구나. 빠르게 MVP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스타트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이고, 이거는 이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프로덕이라는 거죠. 이것을 처음에 만들 수는 없다는 거지. 왜? 고객을 측정하지 않고, 고객을 검증하지 않고, 창업자가 고객이 이걸 원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이걸 만드는 순간 거의 100% 실패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